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작성법 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제목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소서에서 대놓고 소제목 안 쓰면 감점시키겠다, 소제목을 반드시 써라라고 언급한 게 아닌 이상에는 그 어떤 인사 담당자나 회사에서도 소제목을 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안 쓰고 자소서를 써도 합격할 수 있고요. 소제목을 꼭 썼다고 해서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소제목 자체에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자소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의 내용이 술술 읽히고 그 내용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과정의 디테일이 잘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잘 읽히는 자소서로 여러분들의 좋은 태도와 생각을 회사 담당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을 쓴다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에 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제목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멋있는 제목을 뽑고 자꾸 저한테 와서 옴스님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꾸 이 질문을 하는데, 자소서 내용은 정말 엉망인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목 쓴다고 해서 포장을 잘한다고 해서 내용물이 별론데 그 내용물을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 점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소제목을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소제목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훨씬 더 쉽게 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글을 읽는 입장에서 글의 방향성, 계획을 알고 읽는 것과 반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도 생판 모르는 지원자의 자소서를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읽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천자나 되는 자소서를 두서없이 작성된 내용을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어지럽고 읽기 싫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감을 잡게 되고 그 생각을 기준으로 뒤에 작성된 내용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판단할 수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이 중요한 거고, 소제목은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되게 센스 있는 제목을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장명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광고 카피라이터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와 근거를 찾기를 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멋있게 뽑으려는 것보다는 본문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자소서 사례고요. 본인이 받았던 가장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항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내용이 있었을 때 제목을 과연 어떻게 달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제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형태로만 제목을 달아줬습니다. 왜냐면 이 제목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받았던 가장 최고의 서비스는 정말 사소하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제목으로 만들었고 관련된 사례를 뒤에서 간략하게 풀어준 것 뿐입니다. 오히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제목,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제목이 훨씬 더 빠르게 와닿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뒤에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내용도 같이 잘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막 이렇게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가장 쉽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제목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제목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고민해서 작성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요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제목을 그렇다면은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소제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질문에서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목 없이 그냥 술술술술 풀어나가도 읽는 입장에서 잘 읽히고 분명하게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쓴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했을 때 각 자소서 항목 글자 수에 따라서 소제목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500자 내외, 500자 이하라고 한다면 소제목은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500자라는 그 자소서 항목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시고 관련된 경험을 조금 풀다 보면 벌써 분량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을 또 담을 텐데, 그러다 보면 제목도 넣고 주제도 넣고 뭐 두괄식으로 쓰고 경험 쓰고 마무리 문장 쓰다 보면은 굉장히 빡빡해집니다. 읽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500자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 거기다 굳이 제목을 넣어가지고 더 내용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쓰고자 한다면 제목을 쓰고 두괄식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곧바로 경험 서술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본문의 내용을 이미 요약하는 상태로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두괄식 형태로 한 번 더 이 요약 문장을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곧바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500자 항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제목과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0자 정도 된다. 뭐 1000자, 800자에서 1000자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목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1000자 정도 되면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장황하고 지리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어떤 경험 속에서 뭐 깨달은 무엇의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달아서 내가 뒤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제목에서 분명하게 좀 드러냄으로써 읽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례는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중심의 항목에서 좀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써라 라는 항목으로 한 1000자를 제시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500자씩 뭐 2개 항목으로 2개 구분으로 2개 카테고리라고 좀 해볼까요? 카테고리로 작성하는 게 좋고, 그럴 경우에는 제목 쓰고 경험 쓰고, 자 플러스 제목 쓰고 경험 쓰고, 요렇게 구성하는 게 읽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하나의 경험, 하나의 주제 하나의 경험으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 자체도 글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 제목이 명료하게 써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도 잘 보이고,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레이아웃으로도 되게 보기 좋게 떨어짐으로써 보는 사람을 훨씬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1500자 또는 2000자 자유 항목이나 뭐 아니면은 뭐 직무 역량에 대한 것을 묻는 진짜 가끔 있어요. 가끔 항목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제목을 넣어서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나누고 그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삼성전자, 삼성그룹 2번 성장과정 항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제목을 통해서 뭐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풉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목을 통해서 어떤 중요성을 느끼고 실천에 옮겼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또 넣어서 지금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뭐 인생의 가치나 목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풀어내고, 각각의 이 구분되는 내용들을 한 500자씩 구성을 한다면 총 토탈 1500자를 만들되
이렇게 500자씩 짧은 호흡으로 이야기들이 구성됨으로써 읽는 입장에서는 짧은 호흡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훨씬 읽기도 편하고 지원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고조되는 느낌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목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소제목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소제목을 잘 활용한다면 읽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나의 자소서를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글자 수가 많은 항목에서는 소제목을 활용해서 글의 호흡을 좀 이렇게 잘게 쪼개줌으로써 훨씬 편하게 글을 긴 호흡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내가 평가자들, 회사 담당자들을 배려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제목을 활용하고 접근한다면 훨씬 더 소제목의 활용도도 높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현직자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제목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알림, 좋아요 모두 해주신 분들의 2020년 하반기 취뽀를 적극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